3학년 정치화법 19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단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8쪽, 학습지 55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사법권 독립의 목적과 실현 방안을 파악하고 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조직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기관, 마지막 수호기관이라고 얘기하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법의 의미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법의 의미를 보면은 요 사자를 보면은 요 한자가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자는 적용할 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분쟁이나 사건에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이나 권리관계 등을 판단하고 밝히는 작용, 이게 바로 사법이 되겠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사법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법부, 법을 적용하는 기관에는 이렇게 법원,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들과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의미를 보면은 외부 기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법원과 법관을 독립시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외부 기관은 뭘 의미할까요? 외부 기관이라는 것은 행정부라든지 국회와 같이 어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러한 기관의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법원과 법관을 독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목적을 보면 자, 이런 목적은 뭘까요? 왜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바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무엇일까요? 헌법과 법률로 법원의 조직이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럼으로써 법원을 행정부라든지 국회가 함부로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이게 법원의 독립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 법관의 임명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법관을 임명해야 되지 임의로 다른 국가기관이 간섭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에 위배되었는지 헌법에 위배되었는지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가 재판을 하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때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어떤 그 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권인데 이거는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자, 이 법률에 대한 어떤 견제니까 입법부를 견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행위에 대한 어떤 재판을 법원이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재판권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법원의 독립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자격을 그쵸 법률로 정함으로써 함부로 아무나 법관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자격 조건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임명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으로 법관의 임기를 규정하고 법관의 임기는 10년이죠. 10년이고 별다른 이유 없으면 연임이 가능한 거죠. 연임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별 문제가 없으면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법관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사법권에서 가장 본질적인 작용인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법관이다. 그래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 106조 1항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런 것만 안 하면은 계속 법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법관에 대한 파면 사유를 나타냈다는 것은 이 파면 사유 외에는 법관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헌법 조항을 보면은 헌법에 이렇게 법관의 어떤 역할과 어떤 주의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연임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헌법에 이렇게 조항이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조항이 있고, 자, 구체적으로 이제 법원의 조직과 신급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법원. 자, 법원을 상징하는 그림이죠, 이게. 왼손에는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법전을 들고 있죠. 자, 이런 대한민국 법원의 상징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법원의 조직은 가장 최고 법원이 대법원이죠. 자, 최종심은 항상 대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지방법원이 제일 아래,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순서인데, 이 고등법원과 같은 급이 특허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과 같은 급으로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어떤 이혼이라든지 가정과 관련된 결혼, 어떤 상속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법원이 되겠고, 행정법원, 행정행위에 관련된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을 가릴 때 행정법원, 회생법원은 파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법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법원의 위상과 조직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법원 먼저 최고 어떤 지위의 법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권한을 보면 자,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를 바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됐거나 아니면 법률에 위배됐대. 뭐가 그렇죠? 명령이나 규칙, 처분 이런 것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다라고 생각될 때 그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위법한 명령, 규칙, 처분이라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은 이거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즉시. 그 다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됐는지가 어떤 재판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일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위헌법률심판권, 심판제청권. 자, 이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이걸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모든 법원들, 이렇게 보면은 모든 법원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대법원은 선고소송. 자, 선고소송, 보통은 이렇게 3심제로 이루어지지만은, 선고소송은 1심으로 끝나는 거죠. 한 번 재판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선고소송 재판권이 바로 대법원에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선고소송이 대법원에서 하지만은 기초 단위의 어떤 선고소송, 기초 단위 일부 선고소송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고, 재항고심 관할권이 있다. 상고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판결과 관련된 거, 재항고는 명령이나 결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3심, 2심 판결에 불복할 때는 상고, 그 다음에 2심 결정에 불복할 때는 재항고,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 최종심이 바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항고심 관할권이 있다. 항소는 판결 심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항고는 결정 명령에 대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판결이란 거는 우리가 재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예를 들면 뭐 보석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죠.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항고 또는 재항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 역시 있고, 그 다음에 선고소송 재판권이 있다. 아까 얘기했죠? 기초 단위의 어떤 선고소송 재판권이 일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대통령과 관련된 선고소송은 대법원이, 그리고 일부 기초선거, 지방선거와 관련된 것도 역시 대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법원 및 지원. 지원이라는 거는 좀 큰 도시에는 지방법원이 있고, 좀 작은 도시, 그 밑에 법원에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좀 작은 도시에, 중요한 도시에 지원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역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제1심 관할권이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 단독 판사의 결정에 대한 뭘까요? 그렇죠. 항소심. 그러니까 1심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2심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항소고, 결정 명령에 대한 것은 항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위헌법률 심판 재청권이 이 지방법원 및 지원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허 분쟁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거, 특허법원. 자, 특허법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법원과 동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행정법원, 가정법원은 전부 다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맡고 있다. 우리가 이혼 소송 같은 거는 이 가정법원에서 전담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의 실현 제도로서, 자, 무슨 제도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신급 제도가 있습니다. 신급 제도. 심자는 이거는 재판을 의미하는 거고, 급자는 이렇게 단계를 나타내는 건다는 거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신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하급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상소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이 상소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심 판결, 여기가 판결인지 결정명령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거.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항소, 상고 이렇게 되겠죠. 1심에서 2심은 항소, 2심에서 3심 즉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1심 판결이라고 했으니까 항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고가 되겠죠. 상고.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과 명령.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거는 항고, 2심에서 3심으로 가는 거는 재항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다 상소제도라고 하고, 이렇게 급을 나눠서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급제도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왜 있다고 그랬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19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